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녹화하네요.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끝나고 연휴까지 있다 보니까 좀 텀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통수학 2의 유리함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력 있게 보시기 바래요. 일단은 유리식이 뭐였어? 분수꼴로 될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리식은 뭐가 되냐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식이 되는데 분모에가 문자가 있거나 즉 유리식은 다항식하고 분수식을 섞어서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유리함수가 되는데 말 그대로 유리함수는 y는 해가지고 유리식이 있으면 돼. 그런데 그 유리식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 분수식도 있고 다항식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1, 2차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분수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어. 어떻게? 봐봐. y는 x분의 a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었죠. 생각날까요? 그 개념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총정리를 하고요. 그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일반형을 표준형꼴로 거치는 거, 그거 다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성질 a가 0보다 크게 되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나죠?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죠.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가 얼른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a가 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 이렇게 되면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지난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y는 해가지고 x분의 a 이 분수꼴이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분모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유리식이나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성질에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y값은 감소하죠. 이 그래프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정비례 함수에서는 또 반대입니다. 그 양수일 때는 증가할 때는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어떻게 돼요? x값이 점점 커지면 y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게 돼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멀어져.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부드러운 쌍곡선이 되고요. 그래서 써볼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쩐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말로는 어떻게 될까?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로 들어서 하나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분의 2하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x분의 2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다음 여러분들. 그런데 요거 하나만 이제 x분의 2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그래프가 y는 x에 의해 대칭이 됩니다. 즉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겹쳐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y는 x에 의해 대칭이 돼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겹쳐지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에 의해서 겹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굳이 말할 때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함수에서는 꼭 필요한 용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의 정의역 또 말하자면 정의역은
x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역은 아니 정의역은 x는 0, x값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 공역 y는 또 뭐가 돼요? 0이 아니야. 알겠어? x값하고 y값은 0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 자,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꼭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x분의 a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 함수는 항상 말하지만은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되죠?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y는 x-p 책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는 a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함수에서 k로 정리를 하니까 유리함수에서는 k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y는 x분의 k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2 뭐 여기 3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더하기 5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y는 x분의 3 그래프가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니까 이제 잘 봐봐.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올라갔고요.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것을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이런 좀 새로운 축을 한번 새로 그려볼게. 그 다음에 y축으로 5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5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고 약간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양수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요걸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총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x축으로 이렇게 움직여졌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했고요. 잘 들어. 그런 용어는 없는데 요 부분을 유리함수의 중심이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 0,0에서 이렇게 움직여진 거야. 이쪽으로 간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 그래프가 요 직선에 어떻게 되죠?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선들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점근선.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의 정의역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꼭 정의역은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되냐면 y는 5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여기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선, 이것을 점근선이라고 해. 그래서 이 곡선이 이 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이 곡선이 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 y는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윤혜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면서 요 식에 의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어디 선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의 식을 세워낼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세워내냐면 대칭인 식을 찾아내는 방법은 y는 x 요거 마이너스 2 더하기 5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5 우리 평행이동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됩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아까 요 식에다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이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이 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이 함수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아까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예로 들었다라고 하면 x는 0이 아닌 봐봐 여기 선생님이 여기 써놨네.
여기서 이 식에서의 정근살의 방정식은 x는 0, y는 0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요거 강의 얘기 될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도 다 알고 특히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요런 것을 우리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 y는 선생님 x 더하기 3분의 2x 플러스 7이 있네요. 이런 것을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요 일반형을 여기는 선생님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즉 이런 표준형꼴로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한번 나눗셈.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7을 x 플러스 3으로 나눠서 자 여기다 2 써주고 2x 더하기 6 그 다음에 빼기 해주니까 1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복수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3분의 나머지를 써주고 몫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는 방법은 y는 써주고 x 더하기 3 써주고 2 써주고요. 잘 들어. 이 분모의 모양만큼 이 자리에 분모의 모양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분자의 모양이 변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요청기하면 2x 플러스 6이 되네? 여기 7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식이 변함이 없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실려나? 이해하실려나? 예로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3x 플러스 2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걸 고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잖아. 2x 플러스 1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 3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2x 플러스 1이 있다라고. 그럼 선생님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바꿔주면 되겠지. 뭐라고 바꿔주면 될까? 뭐라고 해볼까? 3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써줘볼까? 2분의 3.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지? 요거 들어가면 2분의 3이고 여기가 2가 있네? 그럼 여기 뭐 있으면 되겠어? 2분의 1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개해서 요거 모양이 그대로 나오면 돼. 오케이? 자,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써주게 되면 요렇게 따로 써주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y는 2x 플러스 1분의 2분의 1 써주고 요렇게 써줬다는 거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래서 표준형꼴로 고치는 거. 표준형꼴로 고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다. 항상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려놓게 했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x절편, y절편이라고 하죠. x절편, y절편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표준형과 일반형 변화를 하는 거.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치는 것은 통분해서 식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이건 더 쉬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뭘 하나 해줘볼 거냐면 역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는 선생님이 요거 한번 봐보면 여러분들한테 y는 3x 플러스 5입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구하는 거 생각날까? 이거 어떻게 해줘? 이걸 x는 그걸로 바꿔주는 거잖아. 요거 넘기면 y-5는 3x 써가지고 이게 이제 양변 3으로 나눠주니까 x는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데 최후에 y하고 x를 바꿔주게 되면 y는 문자 x하고 y를 바꿔주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는 본함수하고 역함수는 누구에 의해 대칭이 되는 거야? y는 x에 의해 대칭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요 일반형을 가지고 선생님 봐봐. 요 일반형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를. 여러분 저기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야. x 마이너스 요거 있으니까 a 플러스 3이구나. 플러스 3에 2x 플러스 7을 역함수를 구해보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자 이것을 x는 꼴로 써야 되니까 요거 분수로 고쳐주면 y x 더하기 3는 2x 플러스 7 정리해주면 xy 더하기 3y는 2x 플러스 7이 되고 x는 꼴로 써야 되니까 x 붙어있는 거 왼쪽으로 안 붙어있는 거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자 여기 넘기니까 xy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이 되고요. x로 묶어주니까 y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이 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x하고 y 문자 바꿔주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자 역함수로 고치는 거 어려운 거 있었어 없었어? 없지요. 그런데 역함수는 누구에 의해 대칭이라고 그랬어? y는 x에 의해 대칭이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는데 좀 꿀팁을 줘보면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는 요 함수식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해주죠. 잘 들어. 얘하고 얘 자리 바꿔주고 부호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뭐냐면 a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는데 얘하고 얘 자리 바꿔주고 부호 바꿔준 거. 봐봐. 얘하고 2가 이쪽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2로 바뀌고 플러스 3이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고 요거 이해됐지? 바로 구해도 이렇게 상관없어요. 알겠지? 공식을 알고 있어도 상관없고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하나만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인 성질이 뭐 있었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날까? FA가 B가 된다라고 하면 A하고 B 자리 바꿔주면 뭐가 돼? 어떻게 써줘? F 인버스 B는 A 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나? 요거 얘하고 얘 자리 바꿔주면 인버스는 떼주고 붙여줄 거야. 예로 들어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F7은 5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5하고 7 바꾸면 F 인버스 5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역함수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성질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어. 이게 개념 정리야, 개념 정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런 것을 총정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유리함수 개념 정리 꼭 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쭉 한번 다시 앞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죠? 자, 개념 정리는 끝났습니다. 끝. 끝났어요.